어제 새벽, 여의도 한강변에 놓인 투명 유리벽 회의실에서 흘러나온 단 한 장의 사진이 음악계를 뒤흔들었다. 사진 속에는 빈에서가 특유의 온화한 미소로 KBS 콘텐츠 전략실 핵심 인물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진심, 리마스터라는 제목의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부터 팬 커뮤니티뿐 아니라 방송사 내부 익명 게시판, 음악 제작사 단톡방, 심지어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관계자들까지 드디어 올 것이 온다는 말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궁금해한 건 단 하나. 빈에서 곱하기 KBS. 이번에는 얼마나 큰 판을 벌이려는가였다. 사실 빈에서와 KBS의 재회는 예고된 운명이었다. 지난해 내내 빈에서는 다른 방송사와 OTT 무대를 종횡무진하면서도 불구하고 유독 KBS 화면에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팬들은 빈자리가 남긴 허전함을 패러디한 밈을 만들어 퍼뜨렸고, 음악평론가들은 공영방송이 놓친 황금열쇠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다 올봄, KBS가 빈에서 측에 직접 깜짝 러브콜을 보냈다는 소식이 물밑에서 흘러나오더니 급기야 7월 말 이 비공개 미팅이 포착되면서 상황은 일사천리로 전개되고 있다. 취재 결과 이번 협업 프로젝트의 코드네임은 진심, 리마스터로 확인됐다. KBS 내부 개발팀이 기획한 하이브리드 콘서트 폼의 빈에서의 서사적 음악 세계를 이식해 단순한 무대 중계가 아닌 체험형 스토리쇼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멀티 타임라인 기술이다. 관객은 스마트 디바이스로 공연 전중 후 분기점을 선택해 각기 다른 내러티브로 빈에서의 인생 곡선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를 위해 KBS는 자체 앱에 실시간 분기 스트리밍 기능을 새로 탑재한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인터랙티브 영화가 음악으로 넘어오는 순간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예상 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 공연 총괄 프로듀서가 우리에게 내민 개요서에는 나는 모듈형 무대 설계도가 붙어 있었는데 드론 라이트 500대, 수중 홀로그래픽 스크린, 270도 회전식 관객석이 포함돼 있었다. 추정 제작비만 최소 120억 원. KBS 측은 광고 IP, 글로벌 라이선스를 묶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지상파 최초로 슈퍼볼급 버라이어티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무엇보다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이번 쇼가 빈에서의 진심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작년 겨울, 그녀가 팬카페에 올린 장문의 자필 편지에는 무대는 노래방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여야 한다는 문장이 있었다. 새로운 쇼는 바로 그 철학을 구현한다. 오프닝 시퀀스에서 빈에서는 생방송 스튜디오 밖, 한적한 시골 마을 길을 걸으며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한다. 카메라가 따라가다 문득 그와 팬들이 360도로 둘러싼 실내 거대 정원으로 순간 전환되는 장면이 압권인데, 이는 삶과 무대, 관객과 가수의 경계를 허문다는 콘셉트를 시각화한 것이다. 방송가 내부 반응은 되찾은 보석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KBS 예능국의 한 간부는 그동안 스케줄 파행과 내부 정책 변화로 어긋났던 톱니가 드디어 맞물렸다며 빈에서는 카메라 앞에서 시청자를 끌어안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그녀가 공개방송 리허설 때 조명을 담당하던 PD가 SNS에 남긴 일화도 화제다. 밤샘 작업으로 지친 스태프에게 따뜻한 라떼 50잔을 돌리더니 본 무대에서 그 10배의 에너지로 노래하더라. 이런 현장 미담들은 신뢰를 넘어 신화를 만든다. 이번 프로젝트로 가장 분주해진 곳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패션업계다. 빈에서가 지난 투어에서 선보인 모노톤 수트에 한 줄 자수 스타일이 크게 유행한 탓에 여러 하이엔드 브랜드가 전 세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이번 특별쇼 전용 무대 플러스 일상 하이브리드 컬렉션을 제안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스타일리스트 업계에서는 빈에서는 의상을 입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직주한다는 말이 돌 정도라 패션피플 역시 쇼의 드레스 코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BS와 빈에서 측이 체크리스트에 가장 공을 들이는 항목은 세대 공명이다. 70대 시청자가 추억의 라디오 감성을 느끼는 순간 20대는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 댄스를 추게 만들겠다는 욕심이다. 이를 위해 쇼는 추억의 골목길,
90스 히트 리메이크, Z세대 사운드 라운지 등 여러 감정 구간을 통과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제작진은 마치 하나의 노래로 밤바다 파도와 도시 네온을 동시에 그려내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따라서 2025년 하반기 KBS 편성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고된다. 금요일 밤 9시대, 20년 넘게 이어지던 장수 예능 부르의 명곡이 시간대를 옮기고 뒤이어 프로젝트 진심, 리마스터가 12주 연속 블록버스터급 편성으로 내걸릴 가능성이 유력하다. 동시에 KBS는 OTT 전략을 재정비해 글로벌 실시간 동시 송출을 추진, 빈에서의 밤을 한국 시각과 뉴욕, 파리, 도쿄 프라임타임에 맞춰 3회 재배치하는 트리플 타임존 실험도 준비 중이다.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해외 언론도 빠르게 반응했다. 일본 알그는 K트로트의 새로운 확장이라는 타이틀로 특집 코너를 편성했고, 미국 빌보드닷컴은 KBS가 찾은 동양의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글로벌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했다. 한편 중국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에는 빈에서 KBS 리마스터가 3위에 오르며 그 영향력을 입증했다. 아시아 시장을 넘어 중동, 남미 스트리밍 플랫폼들도 동시 계약을 타진 중이라는 후문이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가 늘 그렇듯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첫째는 KBS 내부 예산 심의회.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와 상업적 흥행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둘째는 빈에서의 건강관리. 올해만 해도 국내외 합쳐 60회 이상 공연을 소화한 그녀는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보냈다. 소속사 관계자는 하루에 물 5리터, 목 관리용 꿀차 그리고 냉온 교대 반신욕으로 컨디션을 지킨다고 전했지만 팬들은 완벽한 무대 뒤에도 사람이 있다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낙관적이다. 업계 수건 사업이던 트로트의 세대 리부트를 뜨거운 현재 진행형으로 끌어올릴 적임자로 빈에서만한 이름이 없다는 평가다. 실제로 그녀의 대표곡 숨소리가 지난해 틱톡 챌린지를 통해 10대에게까지 퍼진 이후 KBS는 세대 접속 실험의 성과를 수치로 확인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쇼는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리사이틀이 아니라 음악 산업 전체의 변곡점을 알릴 리셋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의 열기는 이미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 미팅 사진이 유출된 지 24시간 만에 트위터 해시태그 샵사인 빈에서 진심은 250만 회 노출을 돌파했고 팬카페 신규 가입자는 하루 만에 3,000명 늘었다. 공연 전문 예매 사이트는 아직 티켓 오픈 일정조차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대기 알림 신청자 수가 15만 명을 넘겼다. 심지어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프리패스권이라는 가칭의 티켓이 100만 원대 선에서 호가되고 있다는 카더라 통신까지 등장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빈에서가 SNS에 올린 단 2글자 메시지였다. 오래 기다렸죠.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그 짤막한 문장 하나로 팬들은 울었고 제작진은 등골이 서늘해졌으며 경쟁 방송사는 기획안을 갈아엎었다. 진심은 화려한 수사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서보다 더 크게 사람을 움직인다. 무엇이 이번 기획을 리마스터라 부르게 했을까? 기획안을 살펴보면 KBS는 빈에서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그녀의 음악 인생을 4개의 시간 캡슐로 나눈다. 첫 캡슐은 트럭 무대 시절 향수를 자극하는 버스킹 DNA 구간이다. 360도 LED 버스 정류장 세트 위에서 시작된 노래가 야외 특설 야시장 세트로 이어지며 관객은 냄새 캡슐에서 뿜어져 나오는 달고나 향을 맡는다. 두 번째 캡슐 한 장의 엽서 구간에서는 실제 팬들이 사전에 보낸 손편지와 음성 메시지가 빈에서의 라이브 퍼포먼스와 실시간 합성된다. KBS 측은 D 장면에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자막이 동시에 떠오르며 노래는 번역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메시지를 담는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캡슐 숨소리와 심장소리 구간은 거의 실험음악에 가깝다. 오케스트라 대신 심전도, ECG, 데이터가 시각화된 그래픽이 스크린을 뒤덮고 관객의 심박이 라이브 음원에 반영돼 BPM이 실시간으로 출렁인다.
음향 감독은 관객 1만 명의 심장이 동시에 드럼이 되는 순간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캡슐 내일의 트로트에서는 AI 작곡 엔진이 관객 반응 데이터를 기반으로 10분짜리 신곡을 즉석 생성, 빈에서가 그 자리에서 처음 듣고 따라 부른다. 이 파트를 위해 KBS는 국내 스타트업과 독점 계약을 맺어 음원 저작권 처리까지 마무리했다. 프로젝트에 합류한 브랜드 라인업도 압도적이다. 국내 유수 커피 체인이 현장에 진심 카페를 팝업으로 운영, 빈에서 시그니처 블렌드를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국악 영재 장학금으로 기부한다. 또 항공사는 프로젝트 진심 랩핑 항공기를 띄우고 티켓 소지자에게 국제선 할인 코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덕분에 서울 도심 호텔 예약이 벌써부터 귀해졌다는 웃지 못할 소식도 전해진다.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트로트가 한류3. 영의 핵심 관광 동력으로 부상한다는 걸 방증한다며 쇼 기간 중 광화문에서 빈에서 가요 분수쇼를 열어 연계 관광 패키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음악 산업 측면에서의 파급력도 만만치 않다. 이미 여러 음원 플랫폼이 프로젝트 진심과 연동된 스페셜 차트를 개설하기로 했다. 쇼가 방송되는 매주 금요일 자정, 공연에서 불린 곡을 순서대로 자동 재생 목록으로 밀어 올려 스트리밍을 싹쓸이하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식 주간 화제성 지표를 음원계로 끌고 오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블록체인 기반 팬 참여, 토큰 실험이다. 공연을 시청하며 특정 해시태그를 사용해 소셜 포스팅을 하면 토큰이 적립되고 이를 굿즈, 티켓 NFT, 미공개 포스터로 교환할 수 있는 구조다. KBS는 공연 방송 최초로 이를 시도하며 공익형 웹3 생태계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쇼의 음악적 방향성 역시 파격이다. 메인 음악 감독은 1990년대 힙합 1세대 출신 앤더, 황석진, 이 맡았고 재즈 피아니스트 로라 장, 국악 타악의 명인 박진수가 세션에 합류했다. 트로트 힙합 재즈 국악이 한 곡 안에서 충돌하는 하이브리드 어레인지는 이미 파일럿 녹음만으로 내부 청중평가, 체감 완성도 96점을 찍었다고 한다. 빈에서는 노래는 파도 같아서 어떤 장르도 결국 감정이라는 한바다로 합쳐진다는 멘트를 남기며 기대감을 더했다. 리허설 과정도 하나의 리얼리티 쇼로 제작된다. 진심 워크룸이라는 제목으로 공연 준비 100일 전부터의 생생한 땀방울과 시행착오를 KBSN과 유튜브에 동시 방영한다. 빈에서가 새벽 3시에 혼자 앰프를 메고 연습실에 나타나 불 꺼진 스테이지 위에서 첫 음을 맞추는 장면, 안무팀이 가사에 맞춰 부채춤과 락킹 댄스를 결합하다 삐걱거리는 모습, 음향팀이 저음형 왜곡을 잡으려고 스피커 위치를 1cm씩 조정하는 장면 등이 거침없이 담긴다. 팬들은 준비 과정조차 서살하며 매회 눈물 버튼을 누른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소리 없는 환역 대결이다. 빈에서의 팬덤 빈사랑단은 공연 공식색을 페일 라벤더로 확정하고 응원봉과 우비, 이어폰 줄까지 통일 색상으로 맞추는 라벤더 웨이브를 준비 중이다. 반면 경쟁사에서 활약 중인 또 다른 트로트 스타 팬덤은 기존 주황색 응원봉을 전면 업그레이드, 공연장 외벽에 홀로그램 응원막을 띄우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팬덤 간 빛의 맞불이 K 콘텐츠 생태계에 새로운 관람 문화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S 노조 내부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해 타 프로그램 인력과 예산이 빨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경영진은 편성 다각화와 신규 매출 창출로 전체 파이를 키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이를 진심상생기금으로 명명, 쇼 흑자분의 일정 비율을 KBS 다큐, 지역국 제작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의 가치와 대중 엔터테인먼트의 시너지를 동시에 노린 셈이다. 흥미롭게도 쇼의 홍보 슬로건은 단 4글자, 너의 노래다. 한 글자씩 번갈아 나타나는 모션 포스터는 이미 도심 전광판을 장악했고, 버스 정류장 AR 광고판에는 스피커 없이도 화면 앞에 서면 노래가 들리는 지향성 사운드가 적용됐다. 시민들은 공기가 노래하는 기분이라며 SNS 인증샷을 올리는 중이다.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실과 가상이 겹겹이 직조된 캠페인은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도시를 거대한 프리콘서트 홀로 변모시키고 있다. 프로젝트 진심의 파급력은 교육계에도 스며든다. 서울시 교육청은 쇼와 연계된 우리 동네 트로트 교실을 신설, 시범학교 10곳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업에서는 빈예서의 곡을 소재로 가락, 식임새, 감정 표현을 익히는데 신청 경쟁률이 10대 1을 기록했다. 한 음악교사는 아이들이 할머니랑 손잡고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는 장면, 그게 바로 세대 융합이자 평생교육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KBS는 공연 종료 후 진심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8K, 12채널 오디오 등 모든 기록물을 무료 공개할 계획이다. 공익성과 팬 서비스의 고차 방정식을 동시에 풀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반전이 숨겨져 있다. KBS 사장 직속 태스크포스에서 아카이브 전시관을 여의도 신사옥 옥상에 여러 관람객이 직접 무대 LED 패널을 손으로 움직여 세트를 재구성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숨소리를 리믹스해 볼 수 있는 체험 부스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 공연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래서일까? 요즘 라디오에서는 빈에서의 오래된 비사이드 곡까지 역주행하며 차트에 등장하고 편의점에서는 진심 꿀차가 불티나게 팔린다. 누군가는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라 집단적 감정회로 재설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 리셋 버튼을 누를 손가락은 다름 아닌 우리의 기대와 호기심일지 모른다. 물론 이 거대한 설계도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은 아니다. KBS 기획팀은 지난해 가을부터 BBC, 게 등 해외 공영방송의 음악 프로그램 제작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가장 주목한 모델은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 올림픽이 한 나라의 역사와 영혼을 3시간에 압축하는 프로젝트였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음악과 삶을 12주에 걸쳐 탐험하는 미니 올림픽이라는 설명이 기획안 첫 장에 적혀 있다. 이 문장을 읽은 빈에서는 즉석에서 그럼 저는 성화가 되겠네요 라며 웃었다고 한다. 흥미로운 또 하나의 뒷이야기. 첫 실무 미팅에서 KBS 측이 제안한 공연 타이틀 후보는 빈에서 리퀴드 터치였다. 시간, 공간, 장르를 녹여내는 액체적 어루만짐이라는 뜻이었지만 빈에서는 너무 세련되면 트로트가 가진 사람 냄새가 날아간다 하며 고개를 저었다. 대신 그녀는 종이에 진심 2글자를 크게 적어 테이블 가운데에 놨다고 한다. 회의장은 5초간 정적이 흐른 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진심이 탄생했다. 이름이 정해지고 나자 움직임은 속도를 냈다. 음향팀은 K-팝 아이돌 콘서트에서 쓰이는 인이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트로트 발성에 최적화하기 위해 주파수 대역을 새로 설계했다. 영상팀은 지상파 최초 8K 드론 카메라를 투입, 관객 호흡과 반응을 초근접으로 잡아낸 뒤 AI 뎁스맵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배경에 입체감을 입히는 기술을 시험 중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본 방송뿐 아니라 공연장 내부 200여 대의 미러 스크린에 동시 송출돼 관객이 고개를 돌릴 때마다 스스로 다른 화면 감독이 된 듯한 경험을 얻는다. 그러나 빈에서가 강조한 건 화려함보다 공감이다. 그녀는 리허설 도중 무대 설비팀에게 조명이 과하면 노래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래서 쇼의 중반부에는 모든 LED를 끄고 단 하나의 백열전구 아래에서 편지 같은 잔잔한 곡을 부르는 장면이 배치된다. 그 순간 카메라 워크는 멈추고 마이크는 관객이 부르는 떨림 섞인 합창을 더 크게 담는다. 무대가 숨을 멈추면 노래가 살아난다는 빈에서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성이다. 문화평론가들은 이번 쇼가 트로트 3막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한다. 1막이 박물관적 복구, 2막이 TV 오디션의 재발견이었다면 3막은 스토리텔링 기술, 글로벌 감성을 아우르는 체험형 서사 음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서사의 첫 페이지가 진심이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 평론가는 대중음악의 궁극적 경쟁력은 음향기술도, 안무도, 의상도 아닌 진정성이다. 빈에서는 그것을 상품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로 대변한다고 평했다.
시간이 많지는 않다. 본방까지 남은 준비 기간은 90일. 그러나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쇼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한다. 사진 한 장 내 글자. 짧은 메시지. 그리고 팬들의 심장박동. 그 모든 것이 무대 세팅, 음향 체크보다 먼저 우리 일상에 프리스트리밍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허설장에서 튕겨나온 멜로디 조각이 SNS 릴스에 실려 퍼지고 라디오 PD가 쇼 큐레이션을 예고하며 틀어준 깜짝 선곡에 청취자가 귀 기울이고 한밤중 택시기사 라디오에서 흐른 잔향이 다음 손님의 기억에 돌돌 말려 새벽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진심은 공연장 밖에서부터 증식하며 공연 전과 후의 경계마저 흐린다. 그래서 우리는 스포일러 없는 설렘 속에서 며칠, 몇 주, 몇 달을 더 견딜 것이다. 누군가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낼 것이고 누군가는 빈사랑단 공식 카페에서 새벽 2시에 티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할 것이다. 누군가는 아직 듣지 못한 노래를 위해 이어폰을 끼고 도시의 밤거리를 걸을 것이고 누군가는 KBS 공개홀 앞에서 첫눈이 올 때까지 피켓을 들고 줄 설 것이다. 기다림이란 가장 긴 호흡의 노래다.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날 즈음 우리는 모두 같은 무대 위에 서 있을 것이다. 환호 대신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지금 시계는 90일 뒤를 가리키고 있지만 심장은 벌써 무대 위 첫 박을 올린다. 빙에서 그리고 KBS 그리고 우리 세계의 진심이 만나는 그날이 오면 음악은 다시 한번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한 줄로 요약하면 진심, 리마스터는 단순한 트로트 특집이 아니다. 그것은 진심이란 단어가 가진 고전적 울림과 최첨단 기술이 주는 미래적 기대를 한 무대에 올려놓은 거대한 실험이다. 그리고 우리는 목격자가 아니라 공모자가 된다. 달력을 넘기며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공연은 시작된 것이니까. 자, 이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을 차례다. 우리는 어떤 목소리로, 어떤 호흡으로 이 진심이라는 노래에 화음을 얹을 것인가? 답은 스포트라이트 아래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한데 모여 울리는 순간, 빈에서의 목소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음악 그리고 방송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